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핸들링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넘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넘파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배열의 기초, 그 다음에 인덱싱과 슬라이싱, 실습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넘파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파이썬에서 대규모 다차원 배열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왜 넘파이를 사용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컴퓨터에서 처리하려면 숫자 배열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은 그림 파일인데요. 이 그림 파일을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숫자 형태의 행렬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0에서부터 그림은 0에서부터 255 사이의 명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컬러 이미지라면 RGB 형태의 3개의 테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왜 넘파이를 또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 걸 배웠는데요. 리스트는 안에 있는 뭔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포문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원서에 접근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넘파이는 반복문 없이 배열 처리가 가능하고요. 파이썬 리스트에 비해서 빠른 연산을 지원하고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할당된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배열은 메모리를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고성능 가학 계산용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의 기본 문법과 자료형만으로는 많은 양의 수치형 데이터의 행렬 등의 다양한 수학적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넘파이입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자료의 각 요소 또는 원소 간의 연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게 되는데요. 넘파이는 브로드캐스팅 연산인 sum, min, max, min 등의 벡터 연산과 수학, 통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위해서 C나 C++ 등의 저수준 언어 기반의 호환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는 넘파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선형 방정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개수들만 모아서 우리가 행렬로 구성을 해야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넘파이를 하려면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은 항상 먼저 불러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함수는 import입니다. 그래서 import 불러오다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넘파이를 불러옵니다. 자, 불러올 때 우리가 import numpy as mp로 보통 불러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import numpy 이렇게 모듈명으로 바로 불러올 경우에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numpy array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5글자밖에 안 되지만은 매번 할 때마다 numpy 이렇게 함수를 부를 때마다 numpy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긴 파일을 조금 짧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별칭을 부여해서 이렇게 인풋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numpy.array라고 불러하던 함수를 mp.array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줄여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as를 이용해서 별칭을 부여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건 사용자 정의이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mp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as mp라고 보통 정의해서 쓰고요. mp. 하게 되면 이 mp라는 것은 numpy를 뜻하게 됩니다. 넘파이에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md array라는 거는 n 차원의 배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numPy를 임포트 시켜줘야 되고요. 임포트 시킬 때 별칭인 np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듈을 사용할 때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np.array라는 함수를 써서 배열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range 5라고 하면은 얘는 0, 1, 2, 3, 4라는 정수열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수열을 배열로 만들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배열로 만들어서 array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ARR을 찍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은 대갈로로 표시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 대갈로 표시를 본 적이 있죠. 그거 뭐였죠? 이렇게 생긴 거였죠. 요거는 리스트를 표현한 거죠. 우리가 리스트도 대갈로로 표현을 하는데 원소와 연소 사이가 전부 다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우리가 리스트이고요. 지금과 같이 대갈로로 표기가 되지만 원소와 원소 사이에 콤마가 생략될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리스트가 아니고 array, 배열, n차원, 배열이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정말 얘가 자료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면 타입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타입을 이용해서 타입 안에 인수로 배열명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numpy의 md-array이다. numpy의 다차원 배열입니다. 라고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생성할 때는 mp.array라는 함수를 써서 인수로 넘어온 값을 배열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여러 가지 속성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리스트와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같은 데이터 타입만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담을 수 있고 정수도 담을 수 있고 실수도 담을 수 있고 문자열도 담을 수 있고 다 섞어서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출력으로 이렇게 프린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리스트와 배열을 구분하는 방법은 원소 사이에 콤마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값을 저장할 때 같은 데이터 값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리스트, 원소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배열로 변경을 하는데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하는데 dtime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실수형으로 해서 배열을 생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배열이 생성된 것을 ARR에다가 대입을 하고요. 프린트로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대갈로로 해서 1점, 2점, 3점에서 소점이 붙고 있죠. 그래서 1, 2, 3, 4 정수형 1, 2, 3, 4를 원소로 가진 리스트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었지만 D타입을 플로트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원소의 자료형은 실수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ARR.D타입 하면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플로트이다. 64는 뭐냐면 지금 64비트 컴퓨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8바이트 공간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형으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정수형 타입으로 다시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때는 .as 타입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인수로 넘겨주게 되면 타입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정수형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D-array의 차원 관련 속성에는 MDIM이라는 것도 있고요. SAFE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현재 1차원 배열인데요. 자, 리스트 1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배열을 생성을 해서 ARR1이라는 곳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MDIM 차원이 몇이냐 그랬어요. 지금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모양은 어떻게 되니? .safe는 모양이 어떻게 되니? 몇 개 행과 몇 개 열로 이루어져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세이프를 찍었더니 1차원은 4개의 원소를 가진 4개의 원소만 가지고 있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이게 1차원 배열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2차원 같은 경우엔 2차원 리스트를 먼저 생성을 했습니다.
이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했고요.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mp.array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인수로 2차원 배열 리스트를 넘겨줘서 2차원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arr2에다가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rr2.md 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열의 차원이 뭐니? 라고 했습니다. 이 차원은 지금 행과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라고 하고요. 2차원입니다. 모양이 어떻게 되니? .save. 모양이 어떻게 되니? 2행 2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배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이고요. 이것이 열이 됩니다. 그래서 0행 1행이 되고요. 0열 1열이 됩니다. 그래서 2행 2열의 배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크기. 우리가 배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세이프, 우리가 세이프 모양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array 하게 되면은 배열을 생성하는 메소드죠. 리스트,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그럼 몇 차원 배열이 되죠? 1차원 배열이 형성이 됩니다. 1차원 배열이고요. 이렇게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6개가 할당이 되고요. 순서적으로 1, 2, 3, 4, 5, 6이 기억이 되고요. 인덱스로는 0, 1, 2, 3, 4,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F는 우리가 출력할 때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겠다는 거고요.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다가 중괄호 안에 있는 중괄호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결과를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ar.save 하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6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6, 이렇게 투플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원소의 수로 arr 사이즈 하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개죠. 그래서 6이라고 나옵니다. 자, 배열의 길이는, 현재 배열의 길이는 이렇게 각각의 원소 6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6개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1차원 배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배열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세이브를 조정해가지고 2차원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array를 통해서 지금 리스트 원소가 6개짜리인 리스트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성값 중에서 save이라는 걸 이용해서 arr.save의 값을 3,2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행의 개수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이 열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3행 2열, save 값을 3행 2열로 변경을 시키는 거죠. 자, 변경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3행 2열이라고 나오죠. 처음에 arr은 이렇게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이었던 것을 save에 의해서 3행 2열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3행 2열로 바뀌어서 1, 2, 3, 4, 5, 6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0행, 1행, 2행이 되고요. 0열, 1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이 배열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원소는 이렇게 하든 6개는 똑같죠. 그래서 6이라고 나오고요. 이때 배열의 길이는 이렇게 행의 개수가 됩니다. 2차원일 때. 그래서 총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ave라는 속성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에서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덱싱은 원하는 위치의 값을 찾아오는 거고, 슬라이싱은 일부분을 잘라서 가져오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하는 인덱스 값으로 값을 찾아내는 걸 인덱스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열을 만들 때 mp.array range 5 이렇게 만들면 0에서부터 4까지 정수열을 배열로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두 번 함수를 겹쳐 쓰지 않고 우리가 numpy에서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mp.arrange 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5라고 넣으면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쳐놓은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mp.array
어레인지 7이라고 하면은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는데 총 원소의 개수는 7개죠. 7개고 안에 들어있는 값은 0, 1, 2, 3, 4, 5, 6, 7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값을 한번 찍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 세 번째 인덱스 값을 찍어라 했습니다. 인덱스 값도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위치의 값을 찍어라 했으니까 역시 안에 있는 값 3이 출력이 돼서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AR의 7번째 값을 가져와라. 우리 인덱스는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0에서부터 6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개수 -1까지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7이 되게 됩니다. 근데 7번째 값을 가지고 와라 했으니까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에 의해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자, ARR의 0번째 위치의 값을 10으로 변경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번째에 있던 0이 10으로 변경되게 되고요. 그 값을 찍어봤더니 0이었던 인덱스의 0이었던 값이 이렇게 1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AB.A 레인지 1, 13,1이었습니다. 1에서부터 12에서 끝나면서 1씩 늘어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삼행사열로 만들게 되면 이 12개로 되어 있는 1차원 배열이 삼행 우리가 세입을 이용해서 차원을 바꾼 거죠. 삼행 사열의 값을 이렇게 모양이 변경이 되고요. 행우선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지고요. 자, 그래서 A를 찍어봐라 했더니 삼행 사열의 2차원 배열이 출력이 됩니다. 이때 출력될 때 앞에 대괄호가 2개고요. 뒤에 대괄호가 2개고 콤마가 없으면은 2차원 배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인덱싱은 인덱스 연산자는 요 대괄호죠. 행의 위치랑 콤마 열의 위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3이라는 거는 2행 3열의 값입니다. 2행 3열은 얘가 0행이고 얘가 1행이고 얘가 2행이고요. 얘가 0열, 1열, 2열, 3열이죠. 그러면 2행의 3열이니까 12가 출력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12가 됩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 값으로 배열의 일부분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x equal mp.a arrange 10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0에서부터 9까지 끝까지 1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x를 찍어라 했더니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슬라이싱은 우리가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데 콜론은 이렇게 스타트 값, 엔드, 끝나는 값, 엔드, 스텝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끝값도 생략할 수 각각 다 생략할 수 있죠. 자, 처음 값을 생략하면요. 시작값 생략하면은 0이 되는 거고요. 끝나는 값을 생략하게 되면 데이터의 끝이 되는 거, 끝까지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스텝은 생략하면 1씩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는요. 시작은 1에서부터 인덱스가 1에서부터 4에서 종료를 하니까 3까지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1, 2, 3 인덱스를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은 안에 있는 값은 1, 2, 3이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에서부터 마지막 값이 가져오니까 여기서부터 1까지 가져오게 되죠. 처음 1에서부터 끝까지 갖고 오니까 1에서부터 9까지의 결과가 나오고요. 자, 세 번째 출력 결과는 처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처음이 생략되어 있고 스텝 값이 4기 때문에 처음부터 0, 1, 2, 3번 인덱스 값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죠? 그래서 0, 1, 2, 3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예제를 보면요. 콜론 2니까 시작도 생략되고 끝도 생략이 되니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스텝이 2니까 한 칸씩 건너뛰면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여기고요. 스타트고요. 한 2씩 건너뛰니까 이렇게 건너뛰겠죠. 그래서 0, 2, 4, 6, 8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0, 2, 4, 6, 8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요렇게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1,16,1 하면은 1에서부터 15까지 15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x.safe 차원을 변경했습니다. 3행오열. 그러면 이렇게 3행오열이 만들어지겠죠. 3행오열이 만들어지고요. 값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x를 찍어라 했더니 3행오열 값이 출력이 되었고요. 줄을 띄우고요. 자, 이 부분이 콤마 사이로 콤마를 기준으로 앞부분이 행 부분이고요. 슬라이싱이죠. 요거는 열 부분입니다. 자, 행은 대상이 1행, 2행이에요. 그럼 대상은 요렇게 되죠. 1행, 2행. 1행, 2행이 아니고 요거 종료니까 1행이 대상이죠. 여기가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대상이 되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0열부터 시작을 해요. 0열부터 시작을 하면서 2가 종료니까 1까지 가져오겠죠. 그죠? 근데 얘가 30 건너뛰니까 처음에 0을 가져오고 3을 건너뛰게 되면은 이 범위를, 종료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6만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결과도 2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더라도 이렇게 2차원 배열로 표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콤마를 기준으로 앞부분이 행 부분이고요. 뒷부분이 열 부분이죠. 1콜론이니까 1행에서부터 끝까지 가져오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1행, 2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은 처음부터 2가 종료니까 0열과 1열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1행에서부터 2행까지, 그 다음에 0열에서부터 1열까지니까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7, 11, 12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자, 여기가 행이고요. 여기가 열이에요. 1콜론 하면 1행에서부터 마지막 행까지니까 여기가 대상입니다. 여기가 대상이고요. 자, 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2열에서 종료를 하니까 0열과 1열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열과 1열이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6, 7, 11, 12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결과도 2차원 배열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배열의 각 원소의 선택 여부를 불리언, 논리값으로 이용해서 마스킹을 씌워서 지정한다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A레인지 10 하면은 0에서부터 시작해갖고 9까지 1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생성이 돼서 결과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X가 5보다 적다라는 관계식을 하게 되면 원소 바이 원소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5보다 작은지를 비교해서 작으면 결과가 참이면 true라고 나오고요. 거짓이면 false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가 7보다 큰 값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원소의 값을 각각 다 비교해서 7보다가 크면은 true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7보다 큰 값은 8과 9니까 여기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죠. 자, 이 마스킹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true로 되어 있는 거는 조명이 켜지는 거니까 그 원소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false는 조명이 비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true인 부분만 원소를 수출하는 것이 불리언 마스크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렇게 관계식에 대한 값을 true, false 값으로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것을 인덱스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true인 결과만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보다 작은 값은 0, 1, 2, 3, 4가 되고요. 7보다 큰 값은 8, 9가 돼서 이렇게 결과가 마스킹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불리한 마스킹입니다. 자, 다음은 펜싱 인덱싱이라 해서요. 배열의 각 원소의 선택 여부를 인덱스 배열을 이용해서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배열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을 가져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가져온다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의 값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1하고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 안에 넣어주면 되지만 여러 개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해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소가 12개, 0에서부터 11까지 들어있는 1차원 별을 만들었고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자, x값을 찍어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줄을 띄워줬고요. 자, 현재 x에서 각 원소의 값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1, 3,5 해갖고 리스트로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다섯 번째 요소를 가져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다섯 번째 요소의 결과값인 1, 3, 5가 나오게 됩니다. 네, 현재 줄을 띄워줬고요. 자, 리세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세이프 속성을 이용해서도 차원을 바꿀 수 있지만 리세이브를 이용해서도 차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원을 재정의해라 3,4 삼행살로 바꾸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x에다 넣어주면은 x는 이렇게 3행 4열의 2차원 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얘가 0행이고요. 얘가 1행이고요. 얘가 2행입니다. 0열, 1열, 2열, 3열이고요. 자, 이때 x값을 찍으려면 이렇게 2차원 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줄을 한 줄 띄워줬습니다. 띄우고 자, 지금 x의 인덱스 양산을 하는데 리스트 안에 0,2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0행과 2행을 가져오는 뜻이에요. 그러면 0행이 이거고요. 2행은 이거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펜시 인덱싱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원하는 요소를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캐스케이드 연산을 이용해서 1차원 15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별을 바로 2차원 3행 5열로 변경해서 x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x를 띄워보면은 이렇게 3행 5열의 값을 3행 5열인 2차원 별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슬라이싱을 한 거죠. 슬라이싱을 했으니까 1:2예요. 그러면 1행 요게 콤마를 기준으로 앞부분이 행이라 그랬죠. 얘가 종료니까 1행만 대상이 1행만 대상입니다. 1행만 대상이고요. 1행에서 2열만 가지고 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2열이니까 0열, 1열, 2열, 3, 4이니까 8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가 8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펜싱을 이용해서 0행과 2행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0행이고요. 여기가 2행이겠죠. 0행과 2행이 대상이고요. 거기에서 2열만 가져와라 했으니까 3과 13이 되겠죠. 그래서 3, 13이 됩니다. 자, 이거는 둘 다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나왔죠.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슬라이싱에 여기도 두 개고 여기 두 개는 슬라이싱 일부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싱이고요. 앞에는 행은 펜싱을 썼습니다. 그래서 0행, 2, 0행과 2행이 대상이고요. 역시 열은 앞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럼 처음부터 되고요. 얘가 종료가 2니까 0열과 1열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0행과 2행에서 0열과 1열, 0열과 1열을 가져오니까 1, 2, 11, 1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덱싱과 슬라이싱, 펜싱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